특히 우리 지도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 근데 고은민 왜 없어요?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나 왜 짱 지서가 아니 지서가 네, 준이야, 넌 못 들었잖아. 나가,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지도권. 네. 제 질문은 하나 있는데, 일단은 이, 그 성재성이라는 애가 비스킷을 보잖아요. 근데 얘가 비스킷을 괴롭힌 사람에게 복수를 해요, 사소하게. 그래서 이렇게, 물론 약자를 괴롭히고 하는 건 잘못된 일이 맞지만, 이런 방법으로 복수를 하는 게 괜찮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전 솔직히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정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비스킷이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감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뭘 대들어버리려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막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법적으로 해결하고 이러기에는 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라도 하는 게 오히려 더 정의로운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중원이. 그 비스킷을 괴롭힌 거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게 옳은 행동이냐를 말하는 거죠. 저는 그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으면은 자기가 뭐가 하기 싫은 일을 당하거나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존심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대신해주는 것도 그 사람에게는 그,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중. 성재성 자기만 괜찮으면 뭐 복수해서 뭐 보복당하는 거 그런 거 다 신경 안 쓸 수 있으면 복수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음 지석이. 근데 이게, 솔직히, 그렇게, 복수라는 게, 썩, 일단, 확실히 좋은 건 아니다. 복수는 결국에 화를 불러온다는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복수를 폭력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좀,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진. 전 복수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은, 어, 어쨌든 비스킷을 괴롭힌 사람도 폭력을 썼으니까 정당방위라고 생각해요. 네, 선생님. 자, 그 여러분들이 이른바 사적 제재라고 하는 부분들, 사적인 아, 네. 정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 이른바 마블 시리즈가 인기 있는 이유들도 결국 재판정에 안 세우고 가서 처리해 주는 거잖아. 가서 때려잡는 거예요. 히어로를 기다리는 이유들도 결국은 악당을 쳐부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현대판 활빈당이 뭐야? 그게 뭐예요? 철빈. 활빈당, 왜요? 잠시만. 들어봤던 것 같은데, 할빈다. 활빈당, 홍길동. 홍, 아, 아, 농민군이요. 홍길동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뭐야 죽이고 네, 집에서 가출을 하지 가출. 어? 네, 그러면 네. 이게 활빈당에 속하는데 활빈당은 그 전 상태에서는 그냥 도둑놈들이야 도둑놈들 도적들. 근데 이제 그 도적들을 다시 우리 두 가지로 보이는데 하나는 그냥 나쁜 놈들 자기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 나쁜 놈들인데 그냥 나쁜 놈들이 있고 거기에서는 조선시대의 후기에 정치의 실패로 인해서 어, 음,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난에 빠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아, 도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해석하는 것도 있어. 어쨌든 도적이었죠. 근데 그 도적에 머물던 사람들을 홍길동이 일적. 의적으로 탈바꿈시키는 거지. 네, 뭐가 바뀌느냐? 그 전에 도적일 때는 약자들을 강탈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홍길동이 결합하면서 일반 부정의한 강자들을 깨끗하게 뺐 때려잡는. 그리고 그것 중에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돌려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자기들이 차지하고.
이러면서 어쨌든 그 활빈당이 상당히 세를 얻게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현대판 활빈당 역시 법적으로 해결되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사적인 복수를 자행하는. 그래서 인터넷에도 네카? 뭐 이런 게 있던데. 그래가지고 그 사적인 에타요? 복수를 자행하는 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어. 그걸 컨텐츠로 해가지고 뭐 하는 그런 거 있고. 또 하나 상당히 문제도 되고 화제도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이혼 후에 사실은 그 양육비를 부담을 해야 돼. 아, 네. 근데 양육비를 여러 가지 이유로 주지 않는 거야. 그럴 때 그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을 뭐 공개해버린다던가 뭐 아, 방치했다던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사적인 제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거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거에 관한 논란들에서 통쾌하다. 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줘서 좋다라는 그런 부분과 반면에 우리가 이른바 문명화된 사회 속에 살면서 문명화된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이른바 법치야, 법치. 그래서 사적 복수, 사적 제재의 금지야, 기본적으로. 문명화된 사회는, 법치 네. 사회는. 그 부분에서 일단 첫 번째 문제를 삼는 거고, 두 번째 문제를 삼는 이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나마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명백하지 않은 경우들도 꽤 있다는 거야. 법의 정신 중에 상당히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는 99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도둑을 사람을 막았거든요. 버려서는 안 안 된다는 된다. 그런 법칙이 있다. 네. 근데 이런 사적 제재 같은 경우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억울한 억울한 사람을 가해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야.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 건가? 그리고 누가 그 사람에게 죄를 단지했는가? 그 고난을 누구에게 누가 그에게 고난을 줬는가? 라는 점에서 그 고난을 자기 스스로 행사하는 것에 관한 어떤 정당성의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쌤 개인적으로는 여태까지 공식 얘기를 한 거고, 쌤 개인적으로는 이 복수를 보면서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되나, 허탈했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대단한 복수를 할 거라 생각을 했어. 기대를 하고. 근데 그 복수하는 게 볼펜 버리기. 또 뭐예요? 스티커 붙이기. 어? 근데 스티커는 좀 잔인했어요. 그래, 스티커가 잔인한 거야? 근데 어, 그거 스티커, 그 종이 스티커를 했으니까 그냥 밀면 지워지지 않을까? 어, 자, 400개, 400개. 그러니까 세차장 근데 가서 밀면 그거 지워지지. 밀다가 약간 오토바이도 훼손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쨌든, 세차장 가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흔히 말하는 복수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거리가 다리 뭐, 분질러 놓을 줄 알았는데. 귀여운 복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거가 허용치 안에 들어간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작가는 또 왜 하필 그런 설정을 한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뭐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잠깐 400개면은 한 30분 걸릴 것 같은데. 음, 치는데. 음, 그런 생각들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책에서 보면 이른바 공권력에 의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사적인 해결을 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부분들. 로서 어떤 이른바 공권력에 대한 약간의 불신 이런 것들을 깔고 있는 부분들도 이 소설 속에 분명히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권력에 대해서 이제 불신을 해서 사적인 복수에 나섰을 경우에 이 사회의 혼란을 어떻게 볼 것인 건가? 결국 사적인 복수도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들은 힘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하지 않겠는 건가?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어쨌든 종합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석원, 저는 질문 하나였어요. 네, 다음 준이. 저는 막 여러분이 여기 그 나오는 정재성인가 얘처럼 비스킷을 되게 느낄 수 있고
그러면 비스킷을 얘처럼 되게 도와주려고 노력을 할 것인지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는 막 여기 보면 막 위층 찾아가려고 막 위층을 타고 올라가고 그런 것도 시도하고, 그냥 되게 비스킷을 위해서 되게 모든 걸 다 쏟아붓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 못할 것 같고, 그냥 내 주변에 있으면 어느 정도 도와주는 정도? 그다음에 막 그 비스킷을 위해서 막 내 일이 힘들어지는 정도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지석권님. 저는 이게 왠지 약간 스스로 회피할 것 같아서 스스로 이거 정신병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려고 할 것 같고, 솔직히 무섭고 부담이 되고 그래서 만약 그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도우려고, 도우는 게 맞지만 도우려고 안 할 것 같아요. 네, 지석춘님. 네, 저도 약간 지선님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좀, 네, 그런 거는 솔직히 좀 힘들죠. 그러니까, 뭐 비스켓 같은, 남은 안 보이는데, 뭔가 나는 보인다든지, 약간 그런 건 좀, 네,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저 지선이랑 비슷하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중원님. 저는 비스킷을 보는 게 자기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도 저라도 그러니까 나 하나라도 할 수 있다면 저는 해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윤아진님. 저는 제 스스로 좀 환각이나 환청이라고 생각할 것 같고, 근데 만약 계속 들린다면 그냥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어차피 환청 비슷한 걸 텐데 혹시 내가 귀신 보나 해서 호기심으로 도와줄 생각은 모르겠고 확인 이런 거는 해볼 것 같아요. 그다음 선생님. 자, 그러면 쌤이 얘기하기 전에 거꾸로 이 친구는 왜 그러면 돕게 나선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 아니라 이 주인공은 왜 비스킷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거야? 그 이유가 뭐야? 준이. 예전에 자기 친구가 비스킷 담당자였잖아요. 그거를 보고 나서 막 비스킷이 되게 심각한 거라는 거, 막 그런 걸 깨달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추덕투. 음, 얘도 결국에, 이, 비스킷이랑 관련해서 많은 힘든 같은 거를 겪고 있기도 하고, 좀, 비스켓을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하진이. 네. 저는 효진이 일도 그렇고 그냥 자기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의무감, 책임감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중원이. 네? 중원이. 너 차례라. 질문이요? 아니요. 예. 중원아. 왜? 힘들어? 네? 몽대대 쓰다가 들킨 것 같은데. 어? 지금 준이, 지석이, 하진이 돌아가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 비스킷은 이 주인공은 왜 비스킷을 돕고 있냐고. 너가 파악하기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고. 아, 비스킷이요? 왜 듣고 있냐고요? 아, 이 주인공은 그 자기가 보이니까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이니까? 보이니까. 지석원. 일단 그, 뭐야, 자기 가정 상황도 일단 한몫하는 것 같고요. 왜냐면 아빠한테 막, 음. 네? 막 정신병원에 막 보내지고 이런 상황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모든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정이라기보다는 연민의 감정이라고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기인한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자, 책 구쪽. 책이 없어요. 이게 없어요. 여기 책 제가 준이, 가지고 있어요. 준이 출동! 책을 읽어!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볼까? 그쪽에 마지막 문장. 햇빛이 햇빛이 나를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너무나 하찮아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날. 아, 내 인생이 너무나 하찮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느껴지는 날. 이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8쪽에 넷째 줄. 나는 나는 기슬기슬 소리로 인지한다. 약한 숨소리, 힘없는 발소리, 가볍게 스치는 옷감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안다. 일단 그 소리를 인식하면 곧이어 모습이 보인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10쪽에 밑에서 다섯째 줄. 지금 확실한 것. 지금 확실한 건 버킷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어쩌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그러니, 네, 여기까지. 자, 아까 그 지속 원이 얘기한 대로 일단 가정적으로 어떤 아버지가 정신병원을 보내려고 하고 뭐 그런 상황들인데 어떤 상황인 거야, 지금 얘가? 가정적으로 봤을 때는. 비스킷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왜? 그냥 아빠한테 막 그 무시당하고 음, 막 그러고 상황이. 음. 그래서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막 강남에 어? 한강뷰에 사는 거잖아. 그리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고 그 아들이 거기에 걸맞는 아들이 되기를 요구받는 그런 존재. 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신체적으로 소리강박증, 청각과민증, 소리공포증을 갖고 있는 존재. 그래서 이 부모는 이 아이를 존재 그대로 받아들여? 아니요. 존재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잖아. 그래서 무슨 병원에 가 있는 동안을 애가 무슨 연수를 갔다는 둥. 그렇다면 이 아이가 아까 비스킷이 될 수도 있는 존재라고 했는데 어쩌면 이미 비스킷인 건지도 모르지. 쌤이 이미 비스킷인 건지도 모른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미 비스킷인지도 모른다는 말이 갖는 의미가 뭐냐고. 관심이 없다. 누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 아닌가. 부모에게 이 아이라는 존재, 실존하는 존재는 없는 거야. 아, 그리고 이 부모에게는 이 아이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이상적인 존재만 있는 거야. 아, 그러면 실존적인 존재는 없는 거야. 비스킷이야. 이상적인 존재이어야 하는 거야. 근데 이상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여러분 역시 비스킷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늘 그냥 그 자체로서의 나라는 존재와 또는 뭐 외부로부터 기대되는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야. 근데 그 간극이 없으면 문제가 없어. 근데 그 간극이 큰 경우에 과연 나라는 존재가 과연 존재하는 건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스 그래 얘기한 김에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어.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원 네. 비스킷은 뭐야? 비스킷은 이 책에서 나오는 비스킷 아니면 지속원이 해석하는 비스킷이라는 존재는 뭐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이제 인식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은 점점 사라져가게 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왜 있네요. 나라는 존재가 인식되지 못하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그 이 사람이 나를 보는 관점과 그 나 진짜 나가 다른 경우일 수도 있고요. 음, 실제로 너무 그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거나 해서 아예 소외되는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요. 그치. 저요? 음, 지성이가 말한 말이 대부분 맞는 것 같은데, 그, 다른 사람들한테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인식하지 못한 게 제일 큰 것 같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식하지 못하면 이제 나에 대한 자존감 자체가 낮아지고 그런 비스킷이 되고 근데 비스킷이 되면 또 인식을 못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의 악순환으로 계속 비스킷이 생겨나는 거 아닐까요? 승원이. 비스킷이 저는 그냥 자존감 없는 사람들 요즘 학교에서도 살짝 잘 나가는 애들이랑 인기 없는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잘 나가는 애들은 비스킷이 될 확률이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인기 없는 애들이 이제 비스킷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그 인기 없는 애들이라는 게 뭔 말이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볼까? 그러니까 살짝 혼자 다니고 친구 많이 없는 그런 그러니까 그들은 왜 혼자 다니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중원이? 친구 사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용기나 아니면 친구 사귈 자존감 같은 게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아이 자체의 문제? 비스킷에 해당되는 아이 성, 아니면 성격의 문제 같은데요. 너가 봤을 때는 본인 문제다. 네가 봤을 때는. 성격, 그러니까 성격이 그 애 성격에서 파생되는 문제다. 네가 봤을 때는. 중원이가 네. 봤을 때. 지적도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존감이 떨어져서 좀 그런 거, 자존감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인식이 주변에서 좀 줄어들고, 그래서 비스킷이 되는 거 아닌가요? 자존감이 왜 떨어지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변 환경이 대부분일 것 같긴 한데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나왔던 건 뭐, 부모의 무관심이나 뭐, 아니면 학교 폭력? 뭐, 그런 등등이 대부분이죠. 중원이 그런 거죠. 지금 음. 지도투가 분석한 것도 역시 그들의 문제. 그 자신의 문제. 음, 환경의 문제 아닌가요? 그럼? 환경의 문제라는 게 무슨 말이? 그러니까 지석영이 한 거는 환경에 대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너가 얘기한 거하고 지금 지도투가 얘기한 거는 뭐가 다른 거야? 저는 성향의 문제고 어. 지석영은 환경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스킷이라는 존재에는 뭐 발생의 요인이 둘 다라는 거야? 아니면 뭐가 더 뭐 어떤 거야? 중원이가 얘기하고 싶은 거. 그 저는 사람이 뭐 저번에 이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람의 성격이나 재능 같은 게 유전적인 거랑 후천적인 거 둘 다 살짝 있다고 했는데 저 살짝 그런 것 같아요. 하진이. 어, 되게 비스킷이 그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그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그래가지고 스스로 잘 쓸모없다고 생각하니까 진짜로 다른 사람한테 뭔가 안 보이고 그러니까, 네, 생각에 따라서 비스킷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뭐 논쟁과 똑같은데 그 사람 본인이 성격적으로 소심하고 뭐 하지 않으려고 무기력하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안 해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더 움츠리고 그러니까 더 존재감이 없어지고 그래서 비스킷이 되고 뭐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고 반대로 어떤 외부에서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고 그 아버지가 뭐 엄마가 가출하고 아버지가 사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자기의 분노와 화를 아주 만만한 애에게 그냥 갖다 퍼붓고 그럼 그 애는 그 학대당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를 잃어가고 그러면서 더 이제 그러면 더 이제 소심해지고 더 이제 뭐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그럼 더 분노를 촉발해가지고 더 학대가 더 심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그 아이는 불신 때문에 아예 숨어버리고 이러면서 비스킷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뭐가 우선인 건가라는 부분들은 사실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또 상황에 따라서 사실 상당히 많이 다른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어,
여러분들이 그 비스킷이라는 용어는 우리들 일상생활에 쓰는 용어들 중에는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 제 투명인간이야. 아니면 아, 왜 우리 나를 투명인간 취급해? 라고 하는 분들. 그 비서 투명인간, 불멍.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 일부러. 그 사람 좀 이렇게, 뭐야, 우리가 지금 저기 한 표현은 엿먹이려고, 그러니까 엿먹인다는 표현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그 약간은 왕따리 것도 사실은.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그 사람을 있는데 없는 것처럼 그 상대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때로는 다수가 보이는 경우에는 우리 인간의 뇌라는 것들이 다 인식하는 게 아니야. 인간의 뇌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나에게 중요한 거, 필요한 것만 이렇게 딱딱딱 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아예 모른다는 거야. 그 유명한 그 실험 있잖아. 무슨 그 농구장에서 농구 경기를 관람을 하는데 그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거기 막 돌아다녀. 아, 그거는. 그런데 그, 그 사람들은 고릴라가 돌아다녔다는 걸 전혀 몰라. 모르죠. 왜냐면 자기가 집중하고 있는 것과 관계없는 정보는 배척해버린다고, 빼버린다는 얘기. 그런 것처럼 여러분네 지금 학급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네 학급에 뭐 20명에서 30명이었어. 쌤 때는 60명이었어. 60명에서 근데 1년 내내 갔는데, 야, 걔가 우리 반이었어? 모른다는 거야. 아, 60명을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 존재감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생성이 되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비스켓도 상당히 그것도 이제 스펙트럼이 다양한 거죠. 이렇게 폭력적이고 뭐 이렇게 왕따고 뭐 이런 문제에서 발생하는 비스켓도 있는 거고. 그냥 단지 뭐기 때문에 다수에서 사람끼리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끼리 경쟁에서 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비스킷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어, 이 책에서 아까 다시 이제 지석이 원 질문으로 들어갔을 때 이 주인공도 어쩌면 비스킷이었는데 그런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느껴졌는데 다른 비스킷을 자기가 만났다. 구함으로써 구한. 구함으로써 자기가 쓸모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비스킷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자기가 이른바 그 여러 가지 신체적인 정신적인 질환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들을 입증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고 또 아까 여러분이 얘기했던 대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누가 얘기했나 아까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른바 소명의식 나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졌으니 그 능력을 다해서 10분 발휘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거기다 플러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른바 정의감.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의감을 장착하고 있는 어떤 그런 친구이다 보니까 더 나아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그 보여지는 것들.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분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준이, 다 있어요. 3등이 누구야? 저요. 뭐 하는데. 원이? 보면은 그 비스킷이 마지막에 보면은 비스킷 색깔이 점점 선명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상에서도 비스킷이 2단계에서 3단계로 변하거나 아니면 단계가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했고 그런 상황에서 비스킷이 그러니까 어떨 때 자존감이 올라가고 어떨 때 더 악화돼서 3단계, 뭐 1단계에서 2단계 이렇게 올라가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우선은 악화되는 건 아까 말했으니까 더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는 자기가 뭐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거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되게 애정이나 아니면 스스로 되게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임지성님, 임지석 원님. 저는 일단은
뭐 자존감이 내려가고 비스킷이 단계가 내려가는 그런 경우는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른 경우일 것 같긴 해요. 사람마다 문제는 모두 다르니까. 근데 일단은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경우는 누군가 그 존재를 인식해주는 경우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난 너를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좀 이 큰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박준희님? 어, 일단은 그 점점 선명해지는 거는 막 여기 책에 보면 막 손을 잡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면 많이 선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존재를 인식해 주면 약간 선명해지는 것 같고, 그다음 약간 그 3단계로, 그러니까 2단계나 3단계로 막 단계가 더 증가하는 그런 경우에는 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줘가지고 나 스스로가 내가 되게 쓸모없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약간 그런 사람이라고 느끼면,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석투님? 어, 같은, 이게 그냥 간단하게 이런 단계를 나누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스킷의 형태로 단계를 나누는데, 이게 거의 사실상 그냥 자존감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로 거의 나누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3단계는 뭐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뭐 그런 정도만 해줘도, 책에서는 더 상태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뭐 그 정도만 해줘도 자존감이 올라가는 그런 수준이 3단계인 것 같고, 그리고 2단계는 말을 걸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만 해줘도, 좀 상처에 공감해주든지, 뭐 이런 식에만 반대 아닌가? 해준다면, 2단계는 그런 것 같고, 2단계는 괜찮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1단계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소외된 친구나 뭐 그런 얘들이 그런 얘들이라고, 랑 해결하는 방안은 비슷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진님? 저는 일단 그 비스킷한테 뭐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그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을 한다는, 너 되게 쓸모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게 비스킷이 뭐 자신감을 되찾고 다시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책 내용으로 봤을 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자,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좀 우려스러운 점들. 근데 또 책을 봤더니 이 책도 그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막 쓸모야, 쓸모. 그래서 너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야. 너도 쓸모있는 존재야. 라고 누군가가 인정해줬을 때 그 사람이 비스킷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했거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언젠가 다 쓸모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고. 그래서 이른바 그 노인들에 관한 어떤 그런 그 혐오? 뭐 이런 것들이, 어? 생산에 도움이 안 되고, 그냥 병 들어가지고, 의료 병간호비 이런 거나 많이 들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존재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노인 혐오로 이어지는, 또 장애인, 피용만 발생하는 장애인 혐오로 이어지는 그 밑바닥 아래 깔린 것들이 결국은 쓸모 있는 존재인가, 쓸모없는 존재인가, 우리에게 보탬이 되는 존재가 보탬이 되지 않는 존재인 건가, 라는 것들을 나누는 어떤 그런 기준에서 그 모든 것들이 출발하고 있지 않는 건가, 라는 부분에서 과연 그 쓸모라는 것들을 따지게 되면, 그러면 그 쓸모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 늘 쓸모가 있는 사람들은 과연 존재하는 건가, 라는 부분들, 그런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존재가. 즉,
중원이가 공부 잘해서, 중원이가 착해서, 중원이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중원이 부모가 중원이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냐는 거야. 예. 아니면 중원이가 그냥 뭐기 때문에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좋은 거냐는 그 부분에서 사실 우리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어. 부모 자식뿐만 아니야. 지도권이 준이가 왜 좋냐는 얘기. 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라는 존재가 제가 나한테 잘해주고, 제가 뭔가 나한테 나중에 도움을 줄 것 같고, 이래서 그 친구가 과연 좋은 거냐? 아니면 그냥 좋은 거야, 그냥. 그냥 네. 준이라서 좋은 거냐? 포스에 묶여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이를 그냥 좋아하긴 해요. 근데 좀 적당히 좀 좋아해 줄래? 그게 부담스러워. 그런 점에서 이른바 우리가 그 쓸모라는 부분도 어떻게 봐야 돼? 그래서 쓸모 평상시에는 있고. 그것들이 잘 그 뭐야 문제가 안 돼. 근데 어느 지점에 갔을 때 과연 나는 저 사람이 쓸모로 존재했는 건가? 그 존재 자체가 존재했는가? 사실 이것도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쓸모와 존재라는 게 과연 이게 나뉘어질 수 있는 문제인 건가? 라는 또 논쟁으로 또 갈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냥 식물인간으로 있는 존재는 과연 쓸모없는 존재인 건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사실은 그 식물인간으로 존재하는 그 부분 때문에 거기에 담당하는 간호사들, 담당하는 의사들이 일이 되는 거야, 일.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만큼, 그러니까 이거 되게 웃긴 얘기야. 웃긴 얘기가 아니라 되게 이상한 얘기야. 그 사람이 없어지면 우리 경제가 줄어들어. GNP가 줄어든다고. 이해가? 의사가 식물인간에 일을 하고 돈을 받잖아. 그러면 그게 GNP를 잡혀갖고 이게 우리 성장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존재들이 다 사라지면 그 일 자체가 없어지잖아. 네, 그러면 그 경제 규모가 줄어든다고. 물론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럼 얘기가 되겠지. 그럼 그 의사나 그 간호사들이 식물인간에게 매달려 있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거다. 네, 그 다른 일이 더 유용할 거다. 더 의미 있을 거다. 라고 하는데 근데 과연 그 의미 있는 거를 과연 누가 정하고 그 의미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또 그 다음에 논쟁이 따르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걸 쓸모 있는 존재라고 해주는 게 필요한 거냐? 아니면 내가 너 옆에 있어. 라고 아까 누가 손잡아주고 말 걸어주고 그냥 그 존재를 인지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 인물이 굳이 비스킷이 될 이유는 없을 거라는 얘기죠. 음, 여러분들도 아까 말한 대로 그 대단히 속에 가면 여러분도 비스킷이야 사실. 하지만 전부에게는 아니지만 여러분들끼리 또 여러분 가족들과 그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비스킷이 아니잖아. 어? 그러면서 비스킷한 존재는 결국은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뭐 그러한 존재들이 비스킷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사회에 놓고 보면은 우리 뭐 판사, 검사, 변호사, 뭐 정치인들 잘 나가잖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받잖아. 그런데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은 다수의 시민들이 사실 존재한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나 있었나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우리 사회 역시 마찬가지고. 그럼 그것들이 또한 비스킷인 거지. 그러면 우리 어떤 그런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뭐야 스타에게만 우리가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 관심의 일부분을 나눈다라면 배분한다라면 그러면 비스킷이라는 어떤 그런 존재들은 그만큼 사실은 이렇게 뭐야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지. 근데 어쨌든 그거를 여러분들이
쓸모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주 키워드를 얘기했고, 이 책에 저도 쓸모라는 걸 갖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 쓸모라는 걸 갖고 얘기하는 것들이 과연 최선인가, 바람직한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중원이, 끝났어요. 다음 사등이 누구야? 네. 지석투? 저는 이 책이 결국에 에필로그에서, 그러니까 그 비스킷이라는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그 뭐 주인공이나 이런 사람들의 뒤풀이 썰 같은 게 나오는데, 과연 이 비스킷이라는 존재가 알려진 이 세상은 이제 어떻게 될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뭐 저기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나 그런 데서 안 그러겠는데 이제 뭐 해외 뭐 중동 쪽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뭔가 그런 비스킷을 뭐 인공적으로 만든다는 뭐 그런 실험 같은 거를 하거나 아니면 뭐 비스킷을 모아가지고 뭐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거기 싸움 뭐 전투 같은 데에서 뭐 적 기지에 뭐 몰래 들어가거나 뭐 이런 거를 뭐 시키는 등의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지성님. 잠시만. 뭘 말하려 했었지? 네, 중원님. 저는 그, 모든 유행이 다 그렇듯이 이것도 그 아, 유튜브 때문에 유명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유튜브를 한번 반짝했으니까 그때만 사람들 살짝 관심 가지는 척 하다가 그냥 전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안 도와주면서 살 것 같습니다. 네. 좀, 저요? 네. 이미디, 이미 어, 안 되겠어요? 비스킷, 비스킷, 막 그 주변에서 되게 신기해하고 찾으려고, 그러니까 막 그 비스킷한테 관심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막 그 비스킷한테 그런 종류의 관심을, 어? 네. 비스킷에는 처음에는 되게 관심을 갖다가 그 뒤에는 막 그 과학적으로 막 사용하려고 막 그런 막 국가적인 차원의 막 비스킷 막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네. 지성님?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던 일도 다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비스킷을 약간 컨텐츠로 삼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스킷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세상에 있다는 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스킷에 대한 차별? 뭐 이런 것도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처럼 비스킷에 대한 차별 같은 것도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진님? 아, 저는 그 비스킷이 일단 생겨났으니까 그, 그 정신과인가? 그런 데서 뭐 심리상담원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스킷 치료 어쩌고저쩌고 저런 게 생길 것 같고, 그리고, 뭐 말을 냈지? 그리고, 그러면 딱 그 앱으로도 막 찾기 앱? 뭐 이런 것도 생길 것 같고, 네, 대학교 과 중에서도 비스킷 심리 상담 뭐 대충 그런 것도 생길 것 같아요. 아니면 교육 과정에 뭐 조금씩 추가가 된다든지 뭐 많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자, 아까 지석 투의 말을 듣고 우리 준이가 뭔가 얘기를 하다가 준이가 야, 드디어 뭔가를 발견했구나라고 이제 내지를 줄 알았더니 바로 꼬리를 내리고 지석 투 입장을 동의하던데 모르겠습니다. 쌤이 준이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인데 준이가 이런 대답을 하길 난 기대를 했어. 지석 투가 뭐라고 그랬냐면 비스킷이라는 존재를 활용해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준이가 그 얘기를 하려다가 멈칫했던 것들이 비스킷이라는 존재를 활용하는 순간 더 이상 비스킷은 뭐가 아니야? 킷이 아니에요. 비스킷이 아닐 거 아니야.
비스킷에게 아까 임무를 부여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그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순간 그는 쓸모 있는 존재가 되는 거고, 그럼 더 이상 그런 비스킷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지석도? 어떻게 근데, 생각해? 근데 이게 뭐 비스킷이라는 거는 그, 그 본인의 자존심? 뭐 음, 자존감 이런 걸로 결정되는, 그냥 쓸모보다는 그런 쪽으로 결정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충분히 그럼, 악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그러면 자존감은 안 세워주고, 그냥 그 존재, 그에게 임무만 맡긴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음.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뭐, 준이가 그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비스킷에 대한 어떤 그런 쓸모,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 됐다.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리고 제도가 생겼습니다. 뭐였냐면, 아, 이 책에도 나왔지만, 어리들이 아동학대를 당하는 거야. 근데 어린이들이 신고를 못 하잖아. 그리고 그것들이 알려지지 않은 거야. 그래서 생겨난 게 뭐였냐면, 취약할 때, 학교 입학할 때, 우리나라 의무교육이야. 그래서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전수조사를 왜 그 아이가 입학을 안 하고 있는지, 그래서 혹시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그 아이가 심지어는 이미 죽었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대대적으로 해 지금. 그 이유들이 그 존재감 없이 그냥 이렇게 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그걸 알게 된 거야.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거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관리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관리를 하자. 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고. 또 하나 또 우리 사회에 이른바 비스킷이라고 존재가 사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른바 고독사. 네. 고독사가 뭐야? 그 그 혼자서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요즘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 근데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혼자서 돌아가셨을 경우에 교류가 없는 경우에 몇 달 후에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서 뭐 들어갔더니 뭐 이렇게 됐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그래서 뭐 이른바 그 야쿠르트 그 배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매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야구르트를 매일 배달해 주도록. 그래서 그분들의 생사를 확인하는 거죠.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AI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 그 사람들에게 그 뭐야, CCTV 같은 거를 설치해서 이 동작을 제기를 하는 거야. AI가 읽어내는 거야. 그래서 근데 동작이 없다. 그럼 바로 센터로 연락을 하는 거야. 그 집에 동작이 되지 않는다.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직원이 출동해갖고 뭐 확인하려고 한다던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면 이제 그런 어르신들을 밖으로 끌어내어서 일부 강제끊는다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존재감 뭐 이런 부분들을 키워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한다던가 해서 또 요즘 최근 우리 사회에서 또 요즘 그 관심이 되고 있는 것들이 느린 학습자 우리 옛날에 그냥 부진하게 불렀단 말이야. 그게 무시의 대상이었던 거야. 근데 그들을 느린 학습자를 어떤 그런 이름으로 사회에서 그들을 따로 이제 케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조금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선진 사회가 되다 보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들을 끌어내고 그들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면서 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비스킷을 줄이기 위한 긍정적 작용으로 여겨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 하지만 반대로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 됐다는 것은 더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됐다는 걸 뜻해. 그러니까 그 돈 벌려면 소득 3만 불, 4만 불 벌려면 뭐 얼마나 일을 효율적으로 빡세게 되겠어. 그럼 그 안에서 효율과 경쟁에 밀린 사람들이 또 상처받고 또 뭐가 되는 거야? 비스킷이 되는 거야. 또 우리 과거의 전통사회는 이른바 공동체 사회였어. 그래서 윗집 아랫집 서로 다 알아. 재산날이 어떤 집인지 저 집에 뭐 누가 뭐인지 다 알아. 교류가 잦았어. 소규모였고. 근데 요즘은
대단지에 대규모의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잘 알 기회가 없어. 옆집에 대해서 알 일도 없어. 그게 파폐화된 세상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거야. 파폐화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들 사이에서 결국은 비스킷이 되기가 훨씬 더 쉬운 또 그런 환경. 되게 모순적인 거야, 사실은. 그 모순이 함께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 것들이 우리 2025년 한국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선생님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좀 이렇게 바라봐라. 다양한 것들을 갖고 바라봐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경우들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주석, 주석도 맞습니다. 끝났어. 이제 하진이 남은 거야? 네. 하진이 하겠습니다. 네. 음, 잠깐만요. 저, 잠깐만요. 하진이 준비하는 동안에 선생님이 아까 빠뜨려 먹은 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하진이가 진행하겠습니다. 책 178쪽 보겠습니다. 예. 책 178쪽에 보면 이른바 여기에는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청소하는 그 할머니가 한 말이 나옵니다. 둘째 줄부터 78쪽이요? 178, 110, 100, 178, 네. 178 둘째 줄부터 누가 읽어주겠습니다. 악인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이란다. 제가 악인이라는 말씀이세요? 악인이 될 수도 있겠지. 적어도 너만 옳다고 생각하면 말이야. 그동안 내가 저질러온 소소한 범죄들을 두고 하는 말인지 아닌지, 아니면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의 정당성을 시작하는지 헷갈렸다. 비스킷을 도우려는 넌 악인이 아닐 게다. 야, 반면에 복수를 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지. 네가 왜 비스킷을 보게 되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니? 거기까지. 비스킷을 그 다음에 179쪽에 다섯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복수가 내 존재를 드러내는 행동이라면 이제 그만둬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나는 복수를 하지 않더라도 내 존재를 지키는 법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자, 쌤이 이 부분 읽으라고 한 이유는 뭐야? 쌤이 이 부분 아까 그 아까 지석이가 복수 제가 질문한 관련된 거구나. 질문,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 책의 저자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책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선생님 소개한다는 게 다른 얘기가 깜빡 잊고서 못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악인은 자신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악인이 뭐 이렇게 그걸 때리고 죽이고 이것도 악인이겠지만 자신만 옳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은 결국 남은 틀리고 남을 부정하고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복수가 내 존재를 드러내는 행동이라면 결국은 이 목불아기가 저기 뭐야 비스킷이 주인공이 자기 비스킷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복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방식은 진정한 방식이 아니라는 거야. 자기를 존재를 드러내는 어떤 그런 거에서. 그런 고민들이 또 함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진이 저는 그, 가정폭력을 당한 아이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처벌할 때 가정폭력을 같이 아빠한테 당해서 그 도망간 엄마도 같이 처벌을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 안 받아도 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응? 그, 질문 한 번만 다시 해주실 수 있어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비스킷이 아이가 가정폭력을 당한 아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끝부분에 그 아이를 두고 아빠한테 가정폭력을 당해서 엄마가 아이를 두고 혼자 집을 떠났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 엄마가 처벌을 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안 받는 게 좋을지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그 일단 아이를 두고 온 것이 살짝 어떤 방조가 됐고 신고도 안 했다는 게 좀 벌을 받을 수 있는데 엄청 아빠보다는 좀 약하게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피해자니까. 그럼 윤지석 권님? 그 도덕 시간에 배웠는데 부작위에 의한 폭력이라는 거 배웠거든요. 해야 되는 거를 안 해서 생기는 폭력인데 이 경우는 그게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폭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벌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중원님? 저도 그냥 집을 나가서 아이를 방치한 거는 범죄이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가 집을 안 나갔으면 아이가 가정폭력이나 학대를 당했을 확률이 현저히 줄어드니까 그냥 처벌을 받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그 가정 학대를 직접적으로 하는 아빠보다는 덜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박준희님? 그 약간 그러니까 방관한 거잖아요, 아빠의 폭력을. 근데 그 학교 폭력에서도 방관자가 처벌을 받으니까 여기서도 그 방관을 한 거니까 그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윤지석 투님? 이게 결국에는 뭐죠? 만약에 같이 폭력을 당했는데 뭐 부모 혼자만 도망쳤다 이렇게 되면은 신고를 해야죠. 근데 신고를 이건 그냥 이 경우에는 그냥 아내는 신고를 안 했고 그냥 따로 도망치고 알아서 혼자 살러 간 거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아내는 그냥 뭐죠? 방관한 거죠. 네. 뭐 그냥 버린 거거죠. 그래서 이거는 네, 충분히 처벌받을 만한 사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 네, 뭐 여러분들 뭐 얘기한 그 부분에서 어쨌든 뭐 이게 이혼을 이미 한 상태인 건가 아닌 건가, 그다음에 그 양육의 책임이 그 엄마에게도 있는가 있지 않는 건가, 그다음에 학대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나 인지하고 있지 못했나 뭐 등등에 따라서 뭐 법적인 또 책임은 또 그게 있다고 생각 들고 당연히. 근데 그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그 엄마라는 어떤 그 입장인데 그 도덕적인 책임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결코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다만 이제 도덕적 책임이나 이런 법적 책임에 앞서서 그 엄마가 그렇게 가출을 했을 때는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일차적인 본능적인 그런 움직임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정상 참작이 필요한 그런 대목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뭐 있겠지.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따져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진이. 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스킷이라는 책을 함께 보았고, 그래서 이 책에서 비스킷이라는 존재라는 부분들을 얘가 인지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 아까 막 소리에 민감한 아이라는 어떤 그런 설정을 한 거고, 그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는 정신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환청, 환각 아니냐라고 하는 거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것들이 보여줬다라는데, 과연 이 비스킷이라는 존재의 설정을 작가가 그냥 이렇게 판타지로 설정을 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그런 면들을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이 작가는 또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고 있는 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도대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여러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예고한 대로 다음 주가 글쓰기 수업이어서 이 책을 갖고 여러분들이 독서감 장문을 써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독서감 상은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거야. 책을 읽은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의 어떤 관점, 고민, 생각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그런 글들을 기대하는데, 다만 여러분의 얘기만 쓰면 그 독서감 성이 아니지. 그걸 촉발시킨 책의 이야기하고 잘 이렇게 맞물려서 여러분들이 써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현충일이어서
금요일 수업은 없고, 예전에 토요일 날 수업이 있었던 것들 친구들이 그게 옮겨가서 시간. 그래서 수요일 날 아, 9시 10분, 수요일 날 9시 10분 수업인데, 시간 되는 사람들은 수요일 날 9시 10분에 독서 감상문 가지고 들어오면 되겠고, 혹시 다음 주에 못 오면, 다다음 주에 6월 13일이겠네. 2020 경제는 내 친구라는 경제학에 관한 책이에요. 경제에 관한 책.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에 관한 책도 뭐 예전에도 뭐 같이 봤을 건데, 2020 경제는 내 친구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생활 속에 필요한 경제에 대해서 더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싶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니, 그 그러면, 수요일에 올 때는 무슨 책이에요? 독서 독서 감수. 감상, 비스킷에 대한 독서 감상문 중. 아, 아, 비스킷이요? 네. 비스킷에 대한 독서 감상문. 아니, 또, 토요일 날 오는 거예요? 다음 주? 아니요. 토요일 날 수업이 없어졌다고. 토요일 날 수업이 수요일 날 옮겨갔다고. 띵킹, 아, 다음, 수요일? 다음 띵킹. 수업할 사람은 6월 4일 수요일 9시 10분. 또 질문. 없고? 아침이 아니죠? 저녁 9시 정말 10분. 겠어? 그냥 학교 아니, 가잖아. 당겨주. 아, 다음 주 수요일에는 새로운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네, 안녕히 그럼. 계세요.